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서 성장기에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범대에 가는 게 좋다고 추천하셔서 언니도 그랬듯이 저도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사범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마칠 즈음 정략 결혼을 위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선남의 집안은 수백억이 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는 예술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서글서글한 성격의 호탕한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고 전 연애 실패로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기에 고민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몰디브로 보름 동안 신행을 다녀왔고 48평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재미있고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식성도 좋을까 할 만큼 너그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것은 이 남자가 종갓집 장남이자 종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른 생일은 꼭 집에서 차려야 했고 며느리 손으로 차린 상이어야 해서 전 유명한 요리 선생님 밑에서 3년간 꼬박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실 수 없다는 엄포를 놓으셨는데 전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고 양가의 관심 속에 아기의 성별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딸을 낳았고 약간의 기형이 있어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기가 지나면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슬펐는데 시댁은 아들은커녕 몸도 성치 않는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절 대놓고 무시하면서 온갖 일을 핑계로 불러내어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철마다 7가지 이상 김치를 담그면서 장 담그고 시간장 내리는 것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저도 요리를 좋아했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 몸 상태로는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던 체질이라 시댁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었고 나중에는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면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시조카나 시누이, 시동생과 함께 올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하던 그의 말이 그제서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편은 그때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일행이나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집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시댁에서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고 가시지도 못할 텐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매달 8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던 시절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주시고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주셨던 것은 고맙지만 평생 용돈을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도 100만 원을 드리는 거라 용돈하고 겹치면 그달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서 직장은 다니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돈을 벌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댁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필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여자의 촉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니고 매일 늦고 주말에도 외출을 해서 새벽에나 들어왔습니다.
첫째인 딸과 놀아주기는커녕 아예 이웃사람처럼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돈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어도 전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갔고 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언니의 도움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파고 또 파다 보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있었고 그 여자를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오피스 와이프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을요. 전 그날로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유산을 할 뻔했습니다. 차마 내색을 하기 어려웠지만 임신 중기가 다가오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하고 낙태를 해야 하나 눈물 어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결혼이었는데 제가 이런 끔찍한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 친정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이혼을 긋고 말렸습니다. 헐몸도 아니고 임신 중이라 이대로 이혼을 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라면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형부가 변호사라 도와주겠다면서 일단 후 출산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정신과 약도 먹을 수 없어서 수면제도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모든 사실을 묻어둔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과 아들을 고대하던 시댁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대신 시아버지가 애 낳느라고 수고했다면서 1,000만 원을 주셨고 유산은 물려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피멍이 든 것에 비하면 은혜롭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무표정으로 병원에 와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얻는 산후 우울증으로 전 몇 년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로 3달을 보낸 후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모았고 봐서는 안 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린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도어락 비번을 알아내어 실내에 CCTV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안 블랙박스 칩을 매일같이 확인해서 백업해 두었고 직장에도 사람을 써서 두 사람이 사무실 외에 옥상이나 휴게실, 숙직실에서 스킨십 하는 것까지 다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 전송되도록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형부와 일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 꿈 깨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 남편과 놀아줘서 고맙다고 10,000원짜리 50장 한 다발을 얼굴에 뿌려주었습니다. 남의 꽃밭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젊은 세월 낭비하고 돈 한 푼 못 건지게 될걸? 그동안 애썼어. 그제서야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고 남편은 놀라서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다투다가 남편이 저에게 뺨을 때리고 밀치며 집안 가구를 부시는 것을 그대로 다 사진으로 남겼고 언어폭력 또한 다 음성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부에게 건넸습니다. 시댁에서도 저에게 소를 취하라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겠다고 설득 아닌 회유를 하는데 전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과 참았던 분노를 다 터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큰돈을 주고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리 수를 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런 구린 행동들을 조용히 해주는 것으로 큰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잘 살라고 하셨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상간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딸 둘과 33평 신축 아파트에서 새살림을 꾸렸고,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오랫동안 배웠던 도예 공방을 차려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던 제 자신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이들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 같은 신랑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여자 속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벌써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 수입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처음 신랑과 결혼을 할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과 이혼 후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시아버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들으시고는 그런 거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고 하시며 신랑 내조나 잘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퇴직 후 무슨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옥 카페가 좀 동떨어지기도 했지만, 문제는 한옥 카페라고 해도 손님들 취향에 맞게 아메리카노나 커피 음료가 좀 있어야 하는데 티백 같은 걸로 음료를 팔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게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도 기분이 상하실까봐 신랑에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신랑도 시아버님을 무서워하는 통에 전달이 안 되었고요. 장사가 안 되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신 건지 가족들끼리 모였다 하면 가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형님네 부부는 둘 다 회사를 다니는데 신랑의 형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신랑의 식사를 챙긴다고 시아버님이 큰형님 내외 자랑을 엄청 하세요. 저희 부부는 제가 낮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제가 더 늦게 일어나서 신랑은 아침마다 제가 저녁에 갈아둔 음료를 마시고 출근을 하는데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아침밥에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시아버님이 하는 말에 큰형님도 훈수를 두기 시작하니 듣고 있으니 절로 짜증이 나고 제 행복 지수가 깎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원래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는다고 말을 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결혼했으면 아침도 챙겨 먹고 다니고 그래야 속 든든하게 바깥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결국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와요. 어찌 되었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신랑이나 신랑형 내외랑 일하는 시간도 업무량도 다른데 명절만 되면 저를 종부리듯 부립니다. 제 생각에는 명절 때문에 시어머님이 이혼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절과 제사에 집착을 하세요. 저한테 명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가 제사니까 물건을 어떻게 구해라는 말을 시작하시고요.
명절 전날이면 회사를 다니는 큰형님은 연차를 내고 전을 부치러 오고 저도 일찍이 와서 명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에 걸려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다음날 5만 가지 식기라는 식기는 다 꺼내서 요란법석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갓댁에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아들만 둘이 있는 호래비의 불쌍한 척이 시작되고요. 마음 약한 저희 신랑 결국 저녁 6시까지 앉았다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 워낙 잘하는 신랑이다 보니 귀엽게 웃어 넘겨요. 시아버님의 카페 사업은 오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는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해요. 빈 가게로 있지만 터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은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빈 가게에서 어떤 아줌마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니 연애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아버님이 그 여성분이랑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게 여자 속옷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제가 파는 제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던 아버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제 회사 제품을 보고 있는 게 어쩐지 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 집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분 속옷인가 봐요. 제가 파는 속옷이 젊은 여성들 타깃이 아니라 늘어진 살 같은 걸 잘 올려서 커버해줄 수 있는 보종 속옷 쪽이다 보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고객층이 많아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택배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인데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어? 이게 그 네가 파는 거라고? 네. 아참, 며칠 전에 아버님 카페 주변 지나가다가 봤는데 혹시 그 여자친구분 거예요? 오호, 여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여자 속옷을 주문하셨어요? 저의 여자 속옷만 있는데? 거참 또 목소리가 담 넘는다. 조용해라. 에이, 아버님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그렇게 그날 아버님을 한참이나 놀리고 집에 갔습니다. 거의 몇 년 만에 그렇게 기분이 좋던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타박을 하던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게 이상하기라도 했던 건지 큰형님 내의가 살살 긁더라고요. 동서는 요즘 장사 잘 돼? 저야 뭐 늘 비슷비슷하죠. 동선의 속옷 아줌마들 거라 내가 입기는 좀 그렇겠지? 어머, 누가 들으면 형님은 아줌마 아닌 줄 알겠어요. 그쵸 아버님? 그래 다 아줌마지 뭐 허허허. 분명 속옷 장사나 하는 저를 꼽주려고 하는 말인 게 분명해서 아버님께 넘겼는데 어쩐 일로 허허 거리시더라고요. 그때 혹시 제가 아버님 여자친구를 아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조건 형이고 형수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형님 네 분 편을 드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편을 들었던 게 뭔가 기분이 상하기라도 하는 듯이 형님은 시아버님께 다른 사업 아이템 같은 걸 추천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카페 정리하셨으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됐다. 난 이제 사업은 안 할란다. 요즘 무인 결제로 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사람도 필요 없어서 인건비도 안 들고요. 뭐? 그러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쩐다냐. CCTV도 다 있고요. 결제하는 기계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도둑 들어도 문제 없어요. 아버님, 저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동서도 장사하는데 아버님이라도 못할 거 뭐 있나요?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 슬쩍 절 끼워 넣더라고요.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움찔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말리고 잘 해보시라고 말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시아버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겁이 난다는 시아버님 말에 형님이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가게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시에 살다 보니 정말 몇 발짝 걸으면 무인 과자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줄줄이 나와요. 수입이 마이너스인 건 당연하고 형님 내에는 형수님이 돈을 더 잘 벌었는데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적자를 보고 있으니 가게가 곤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뛰어든 건 본인들 몫이죠. 그 이후로 시아버님과 큰형님은 다툼이 잦았고 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시아버님이야 연금 나오는 걸로 어찌저찌 생활을 하시겠지만 당장 큰형님은 대출금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게 생겨서 결국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 동서 일 좀 배워볼까 싶은데. 저 일손 안 필요한데요? 요즘 매출 좋다며 나 좀 써줘. 나 집에 돈 나가야 되는 게 많아. 정말 이혼당할 판이야.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는 형님을 속옷 포장한 물을 배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하는 시아버님 때문에 이혼 생각도 많이 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끔찍히 싫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잘하는 신랑 하나 믿고 열심히 일했고요. 결국 방향이 이상하게 풀리긴 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작은 며느리가 최고라 말하고 큰형님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요즘 요모조모 다들 힘드시겠지만 쨍하고 해뜰 날 분명 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7개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장인어른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짧게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지방에서 공구를 다루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의외로 점이나 무속적인 것들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을 보면 새해에는 신년운을 본다고 점집 드나드시고 무언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무속인들을 자주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짊어져야 할 짐이 크기에 이런 곳에 의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도 상견례 자리에서 어느 날짜가 좋다고 굳이 우기셔서 주말도 아닌 평일에 날짜를 정하신 적도 있습니다. 다들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날짜를 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땐 제가 잘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했고 사실 결혼 후에 아내와 제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아버님이 특이한 습관, 믿음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서 최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잘 따랐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제 사주를 가지고 기가 약하다, 담이 작아서 홀로 서기가 어렵다니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등 안 좋은 말씀만 늘어놓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아내와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불편해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여차저차 설득하여 결국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식 후에는 아버님이 지방에 계시는지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뵐 일이 없어서 그런 아버님의 특이한 습관에 대해 잊고 살았었습니다. 때때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가끔 부적을 주시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아버님의 이상한 믿음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만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약속을 하고 정말 저희의 바람처럼 지금의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돼서 잘 키우겠다 다짐도 하고 하루하루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아버님께서 저희 첫 아이를 반대하십니다. 이게 말이 참 안 되고 웃기는 말이지만 이미 가진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아내와 제 사주를 봤을 때 3년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점쟁이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결혼 전에 사주를 쭉 보시고 들었던 말 같은데 아무리 점을 믿으신다곤 하지만 이미 가진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다뇨. 축복만 받으면서 태어나야 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할아버지가 될 사람에서 낙태를 하라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한사코 아버님의 말을 반대했고 아내에게는 출산일까지 아버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아내가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정일까지 무시하라고만 일러두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아버님께서는 제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쉴 새 없이 연락을 하시더군요. 내가 다니는 곳에서 그러는데 3년을 기다린 뒤에 그때 아이를 가져야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네. 나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 나으면 서로서로 더 좋아진다는데 자네도 생각을 해보게. 아직 둘 다 젊고 건강하니 아이는 또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도 버럭 아버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나중에 자기 말 안 들어서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 가서는 자기 탓을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도 차라리 밤낮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내 출산일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저희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이고 사이된 도리로서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땡땡이 오늘 나왔어요.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장인이 우리 딸 사위 잘 되라고 신경 써서 해준 말인데 이렇게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 알겠네. 나중에 한번 집으로 들리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과 나눈 통화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 후로 100일이 될 때까지 한 번의 연락도 없으시고 집에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남이라도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어떻게 자기 딸이 출산을 했다는데 이리도 무심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애써 안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안 서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처음 맞는 첫 손주이기에 저희 부모님 모두 너무 반가워하고 예뻐하셨습니다. 아내에게도 고생했다고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그걸 보고 있는 저도 괜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분이 들면서 너무 좋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처갓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는데도 장모님만 나오시고 아버님은 방에서 TV를 보시느라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또 그런 모습에 울컥했는지 우리 이렇게 취급할 거면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기는 울고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말리고 집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돼서 이런 난리를 피우고 다 같이 거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서럽고 화가 나는지 한숨만 내쉬고 저는 아이를 안고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정적이 지나고 아버님께서 처음 꺼내신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아버님께서는 수첩을 펼치시고 우리 아이의 사주를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이름과 생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언제 또 점집에 찾아가셨는지 주저리 읽어 내려가시는데, 요약하자면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라 몸속의 기가 균형이 안 맞아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가 많을 것이다. 이 아이는 배우자 복이 없어서 아마 결혼도 못할 것이다. 성격이 모난 구석이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사주이다. 등등 악담이란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저희 아이한테 말이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싫은 티를 내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끝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사주가 너무 안 좋으니 굿이라도 하게 날짜를 잡자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땡땡이 사주를 얼마 전에 봤는데 너희가 방금 들었듯이 사주팔자가 드세고 아주 안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 굿을 한번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내가 날짜를 잡아볼 테니 너희는 그날에 땡땡이 데리고 집으로 건너오거라. 그러게 내가 그렇게 안 좋은 팔자라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으면 좋다는데 어른 말을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는. 굿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저도 뒤따라 일어나서 아버님께 대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찾아뵌 거고 이전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낳아준 부모고 어른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듣고 있었지만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를 입에 올리시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아버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일지라도 사주팔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는 참아 못할 겁니다. 하물며 남도 아니고 아버님의 딸이 지금 아기를 낳고 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남이라니 내 딸, 우리 사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고맙다고는 말 못할지언정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봐라, 내 저 아이 낳지 말라고 안 했냐? 쟤 때문에 우리 집에 벌써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데 역시 쟤는 그냥 낳지 않는 게 좋았었는데 쟤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낳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가족 간에 분란이나 만들고. 에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들 듣기가 싫어서 처가랑 연을 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 손을 붙잡고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지금도 장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께서는 점집을 다니시면서 다시 우리가 처가랑 연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굿도 하시고 부족도 쓰셔서 가지고 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